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선 농민들이 경찰 통제로 서울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밤새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모여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농민들과 밤새 시위를 함께했는데요. 결국 28시간 만에 경찰이 물러났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경찰 버스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트랙터와 화물차들이 도로에 멈춰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이 이른바 차벽을 친 채 도로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윤석열 퇴진시키라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시위하고 있는데 저 트랙터 수십 대 막는다고 해서 뭐가 대세가 달라진다고. 전국 농민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 시위를 하자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경찰은 극심한 교통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로 진입하는 남태령 고개도로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어제 낮 12시부터 대치가 시작되면서 남태령 양방향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충돌이 빚어져 2명이 연행됐고 일부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을 연행합니까? 왜 잡아가냐고 얘기를 하라고. 강력을 폭행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현행범으로 일한다 고지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트랙터 일부는 동작대교까지 진입했다가 차단돼 다시 남태령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대치가 밤까지 이어지자 저녁 6시쯤부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농민분들과 연대하고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시민들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분들은 어떠십니까? 국민들의 시위를 원한다고 나도 이제 내란이 공범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추위에 저체온증 증상으로 응급처치를 받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천여 명이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한 시위고 저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핫팩과 양말 등 보온용품을 나눴고 시위 현장으로 따뜻한 음료와 먹거리가 배달됐습니다. 밤에는 컵라면도 드리고 이렇게 뜨거운 차 드려서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시민들까지 합류한 트랙터 상경 대치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면서 28시간이 지나서야 풀렸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경찰이 막고 있던 차 벽이 열리자 트랙터 시위는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바로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사영 기자, 지금 시위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조금 전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인 이곳에서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차근차근 인근에 있는 한강진역으로 들어가서 해산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을 남아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이곳 한강진역까지 행진을 벌였고요. 시민들도 주최 측 추산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대치 28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 반쯤 남태령 길목을 막고 있던 차벽을 철수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이 늘어난 건데요. 결국 트랙터 30여 대 중 10대의 서울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트랙터들은 동작대교를 건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으로 향했고요. 시민들은 사당역까지 걸어서 행진한 뒤에 지하철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트랙터 진입을 막은 경찰을 비판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만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저런 시위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세력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안 통과 전후로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이뤄져 왔는데 경찰이 왜 농민들의 상경 시위를 막은 겁니까?
네, 경찰은 교통 불편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상경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와서 대통령 파면 촉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경찰이 80여 대에 이르는 트랙터와 화물차가 서울 도심에 들어와 저속 운행을 할 경우에 극심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고 한 겁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 집회 등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의 그저께인 지난 20일 집회 금지를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했고요. 인권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 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진역 앞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을 사흘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 앞으로 수사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조금 전 파악된 내용인데요. 공수처가 경찰,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안 처리가 된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사흘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3 내란 사태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비상계엄 관여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사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성탄절에 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제 보낸 전자공문은 오늘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관저와 대통령실의 특급 우편으로 동시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내일 도착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경호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더니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을 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후보자들이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 수괴로 처벌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거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도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을 갑자기 교체한 이유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질하려 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 장관의 후임으로 온 김용현 장관은 문 사령관을 유임시켰고 이때부터 12.3 내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정보사령부 비밀요원인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정보사령부 수장은 문상호 사령관. 문 사령관은 5월에 있었던 부하 여단장과의 하극상 사태까지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정보사령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MBC 취재 결과 실제 지난 8월 초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 주관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충암고 출신의 박종선 777 사령관, 정보사령관 출신의 양모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 회의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질안이 신원식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사령관 경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정보사령부 혁신을 약속한 나흘 뒤인 8월 12일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갑자기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후임 국방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신원식 장관은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고 장호진 안보실장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사 요인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군 인사를 둘러싼 신원식과 김용현의 갈등이 갑작스런 국방장관 교체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자리를 지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의 취임과 함께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에게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 훈련을 시키라고 지시하고 11월에는 추가로 40명의 공작 인원을 선발해 계엄 시 성관이 직원 체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안보실장은 문상호 사령관 경질을 검토했는지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